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파죽의 공식 경기 3연승을 달렸습니다. 에버튼과의 홈 경기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경기 우려했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반 페리시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했는데 손흥민 선수와 호흡이 여러 면에서 맞지 않았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경기 도중에 두 머리를 감싸면서 정말 분통을 터뜨리는 장면까지 나왔거든요. 토트넘의 승리 속에서도 아쉬웠던 장면들,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 어떤 면에서 부조화인지 에버튼과의 경기 주요 상황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 토트넘 허스퍼가 에버튼과의 홈 경기 2대0 승리로 승점 23점을 얻었습니다. 리버풀과의 빅매치를 앞둔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동률이 됐는데요. 물론 현재 선두인 아스날, 맨시티와의 격차가 조금은 있는 상황이지만 4위 첼시, 5위 맨유, 6위 뉴캐슬과의 승점 차이를 확실히 벌리면서 3위권을 굳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열린 다른 경기 결과로는 브렌트포드가 브라이튼에 2대0으로 승리했고, 레스터시티와 크리스탈 팰리스는 0대0 무승부, 풀럼과 본머스 2대2 무승부였고요.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노팅엄에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엔 에버튼의 골문을 열기 어려웠어요. 10차례의 슈팅을 뿌리면서 주도는 했지만 픽포드 골키퍼의 선방이 대단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후반 14분 해리케인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 41분에는 호이비에르 선수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추가골을 기록하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 케인 선수 무려 5경기 연속 리그 득점을 올렸고요. 9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지난 시즌 전반기의 아쉬움들을 털어내고 올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가능할 수 있는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에는 맨체스터 시티에 입단한 엘링 홀란 선수가 벌써 15골을 몰아치는 엄청난 득점 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홀란 선수가 득점왕을 예약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케인 선수도 지금과 같은 기세를 유지한다면 홀란 선수의 득점 차이 6골, 한두 차례 몰아치기 경기를 한다면 충분히 득점왕 경쟁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는데 이번 경기 공격적으로 분주하게 뛰었고 열심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페리시 선수와 함께 뛰다 보니까 역시 동선이 겹치고 공간을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왔어요. 이날 결국에 친정팀을 상대로 히샬리송 선수가 선발 출전한 가운데 손케히 트리오가 구성이 됐는데, 손케히 트리오 자체의 문제보다는 패스맵과 평균 포지션을 봤을 때 페리시 선수가 거의 왼쪽 윙어에 가깝게 움직이다 보니까 왼쪽 센터백인 벤 데이비스가 높이 올라가고, 조금은 수비적으로 경기한 에버튼을 상대로 토트넘이 주도적으로 상대 지역을 점유할 때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 선수의 위치가 거의 같아요. 케인 선수가 폭넓게 움직여주고 히샬리송 선수가 중앙 영역을 많이 침범하지 않았음에도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 선수가 같은 위치에서 또한 서로 주고받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의 장면처럼 손흥민 선수가 결국 페리시 선수의 패스를 받지 못했을 때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고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 보시면 아무래도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고 주말 경기 프리미어리그의 빡빡한 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로테이션이 불가피했는데요.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퇴장 징계로 아직 뛸 수 없는 가운데 맷 도어티가 또 한 번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했고, 수비 라인은 랑글레 대신 왼쪽 센터백으로 벤 데이비스, 그리고 왼쪽 윙백은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세세뇽이 이번에는 빠지고 페리시치가 출전을 했습니다. 쿠루세스키 선수가 경기 전 마지막 훈련에서 타박상으로 햄스트링 문제가 다시 생기면서 명단에서 아예 빠지다 보니까 히샬리송 선수까지 문제가 있다면 3-5-1을 쓰지 않겠느냐 전망도 있었으나, 히샬리송 선수 다행히 몸 상태를 끌어올려서 출전을 했는데요. 하지만 온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후반전에 부상으로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앤서니 고든 선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올 시즌 가짜 구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인데 벌써 5번의 경고를 받으면서 이날 경고 누적 징계로 빠졌죠. 지난 시즌 브라이튼에서 뛰었던 무페이 선수를 중앙 공격수로 기용했습니다. 토트넘은 3-4-2-1 포메이션, 에버튼은 4-3-3 포메이션인데요. 그레이, 무페이, 맥닐이 3톱으로 나섰고, 이워비 선수가 게이에 오나나와 호흡을 맞췄는데, 이워비 선수가 이제 2선의 공격을 이끌어가는 선수인데 이날 토트넘을 상대로 좀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페리시치가 투입된 토트넘의 공격 패턴 변화가 보였는데요. 측면 플레이, 측면에서의 크로스 플레이가 많이 나온 겁니다. 전반 5분 같은 경우에는 페리시치 선수가 배후로 빠져들어가는 손흥민 선수를 포착해서 좋은 스루 패스를 내줬고,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 패스가 케인 선수의 헤더까지 이어졌지만 헤더 슈팅이 빗나가면서 시작부터 토트넘의 유효한 공격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1분 뒤에는 페리시치가 직접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히샬리송 선수가 헤더 슈팅을 했지만 허무하게 빗나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반 10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프리킥을 역시 먼저 차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수비벽에 맞았어요. 토트넘에서 이제는 3명의 직접 프리키커 손흥민, 케인, 다이어 중에 그동안은 케인, 다이어, 손흥민 선수로 기회검을 찾는데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먼저 차는 상황이 되고 있죠.
전반 22분 토트넘이 또 한 번 좋은 연계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손흥민이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일 때 페리시치가 전방으로 침투하고 왼쪽 센터백인 데이비스까지 왼쪽 윙백처럼 움직이는 공격적인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뒤로 빠져서 수비를 유인해내고 페리시치가 배우로 침투하면서 수비를 끌어가고, 그런 가운데 벤 데이비스의 컷백이 케인에게 연결되고 케인 선수의 중거리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수비를 막고 빗나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전반 31분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으로서 공격 가담 좋은 장면 한번 나왔는데요. 로메로의 로빙 스루 패스가 페리시치에게 연결됐고, 페리시치 선수가 배우로 빠져드는 케인 선수에게 연결, 케인 선수가 문전 우측에서 두 명의 에버턴 수비를 따돌리고 슈팅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픽포드 골키퍼가 빠르게 나오면서 차단했습니다. 전반 40분 토트넘이 자랑하는 쇼트 카운터가 한번 나왔는데요. 에버튼의 공격이 펼쳐지는 과정 속에 로메로가 상대 지역까지 넘어와서 차단하면서 연결한 공 케인 선수가 받았고, 히샬성에게 패스, 히샬성이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가더니 왼발 중거리 슈팅 시도했는데 수비를 막고 굴절되며 빗나갔습니다. 전반 42분 토트넘이 선제골을 내릴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요. 에버튼의 롱패스 공격,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차단하려는 과정 속에 동선이 겹쳤어요. 이 공을 포착한 오나나 선수가 단독 돌파로 문전 좌측까지 치고 들어갔고, 여기서 시도된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기면서 다행히 토트넘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반 45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크로스를 로메로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려고 했지만 오나나 선수가 먼저 공을 차단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무산이 됐고요. 바로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 선수의 플레이가 조금 어긋났습니다. 전반 45분 이어진 장면인데요. 페리시치 선수가 헤더 패스를 손흥민 선수에게 내주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은 뒤 페리시치에게 다시 내주면서 2대1 패스를 유도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페리시치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 쪽으로 정확한 패스를 주지 못했고 이워비의 수비에 차단됐습니다. 조금 서로의 위치를 이해하고 빠르고 기민하게 연결했다면 손흥민 선수가 문전 위험 지역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물론 이워비의 수비가 좋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의 플레이가 이렇게 좀 한 박자씩 어긋나는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크게 분통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페리시치 선수가 일부러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주지 않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하는 경기에서도 벤치에 있다가 따로 불러서 조언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또 골을 넣었을 때 경고를 받으면서까지 뛰어쳐 나와서 축하해줬던 페리시치인데, 막상 플레이적으로는 서로 좀 합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 아무래도 본인들의 장점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긋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에게 맡기기보다는 감독이 조금 전술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손흥민 선수가 이날 좋은 폼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의 결정적인 장면을 거의 잡지 못한 것은 3-4-3 포메이션으로 뛰는 과정 속에 페리시치와의 겹치는 동선 문제가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도 토트넘이 좋은 장면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벤 데이비스의 전진 패스 손흥민 선수가 받으면서 케인 선수에게 수비가 몰리자 흘려줬고, 케인 선수가 여기서 크로스 패스 연결한 것 히샬리송 선수 쪽으로 향했지만 슈팅이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0-0으로 끝났는데요. 토트넘이 10번의 슈팅을 때렸지만 유효 슈팅은 1개밖에 없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없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결정력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볼 점유율 60%로 토트넘이 주도했고, 에버튼도 역습 상황에서 4번의 슈팅이 있긴 했지만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을 정도로 위협적인 기회는 없었습니다. 후반 5분 만에 토트넘의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히샬리송 선수가 결국엔 충돌 상황에서 무릎 부상을 입은 것인데요. 이 경기 전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이미 무릎에 이상이 있었던 히샬리송 선수는 결국에 그 문제가 조금 재발한 것 같았어요. 히샬리송 선수가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콘테 감독은 비수마 선수를 교체 투입하며 3-5-2로 포메이션을 바꿨는데요. 이 3-5-2로 전환하고 케인,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게 되니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는 활기찬 플레이를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페리시치가 함께 뛴다고 하더라도 3-5-2로 뛴다면 그나마 손흥민 선수를 살릴 수 있는 전술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후반 8분 벤 데이비스가 왼쪽 측면에서 또 한 번 오버래핑해서 연결한 크로스 패스, 케인 선수가 문전 우측에서 발리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픽포드가 선방했고요. 흘러나온 공 손흥민 선수가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봤지만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날 오픈 플레이 상황 첫 번째 슈팅이 나온 것인데요. 후반 11분에는 케인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하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 자리로 이동하고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가 있던 그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로 이동하는 스위칭 플레이가 발생했습니다. 케인 선수의 패스를 페리시치가 받아서 크로스 패스 연결한 것, 손흥민 선수가 헤더까지 연결해봤지만 픽포드에게 조금 힘없이 이어졌는데요. 어찌됐거나 3-5-2로 바뀌니까 이렇게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의 동선이 겹치지 않고 페리시치의 크로스가 손흥민 선수에게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후반 13분에는 페리시치의 크로스 패스를 오른쪽 윙백인 도어티가 침투해서 슈팅까지 가져간 것 픽포드가 막아냈거든요. 이때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나란히 공격 지역으로 들어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3-5-2가 되니까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가 다른 영역에서 뛰게 됐고요. 그 상황에서 흐른 공 케인 선수가 다시 이 공을 받아서 슈팅까지 가져가려고 했지만 에버튼 수비가 파울로 저지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3-5-2 전술 변화가 주요했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후반 15분 케인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토트넘이 마침내 1-0으로 앞서갔습니다.
끌려가게 된 에버튼은 후반 22분 무페이와 콜먼을 빼고 칼버트린과 가노를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어요. 오른쪽 풀백인 콜먼 대신 공격형 미드필드인 가노가 들어왔고 또 스트라이커로서는 더 검증된 선수이자 최근 부상 복귀 후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칼버트 루인이 들어온 것인데요. 하지만 두 선수의 투입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전히 토트넘이 공격을 주도했는데요. 후반 25분에는 또 한 번 공격 가담을 한 로메로의 패스를 케인 선수가 받아서 터닝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역시나 픽포드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끌려가는 에버튼은 또 한 번의 선수 교체를 진행하는데요. 중앙 수비형 미드필드인 게예 선수를 빼고 공격수인 살로몬 론돈까지 투입하면서 총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도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토트넘이 추가골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후반 41분 벤탄쿠르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넓게 움직이면서 연결한 크로스 패스, 중앙 지역으로 침투한 호이비에르 선수가 이 공을 받았습니다. 이때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 다가가고 호이비에르 선수의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수비의 시선 뒤로 움직였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 플레이를 에버ton 수비수들이 시선을 그쪽으로 보내자 호이비에르 선수가 허를 찌르는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2대0 확실하게 승리에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토트넘은 후반 43분 많은 활동량을 보인 로베로 선수가 빠지고 산체스가 들어가면서 수비의 체력을 강화했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는 도어티, 케인, 벤탄쿠르가 빠지고 스펜스 모우라 스킵이 들어가면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는 물론이고 또 스펜스 선수에게도 앞으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회를 줬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이 장면이 보통은 손흥민 선수가 교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 장면이었는데 이미 득점을 했던 케인 선수를 빼주고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콘테 감독이 배려를 했던 것인데요.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의 추가골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토트넘이 여러모로 의미 있는 교체를 진행하면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위 자리를 굳힌 토트넘,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주중에 이어집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4시 15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치르거든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4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 선수뿐만 아니라 브루노 페르난데스, 디오고 달롯 등 포르투갈 대표 선수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선수들을 만나게 될 손흥민 선수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24일 월요일 0시 30분에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에는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스포르팅 리스본과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가 이어집니다. 공식전 3연승을 달린 토트넘,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이번 경기 페리시가 출전한 만큼 세세뇽의 출전이 예상되고 세세뇽과 함께라면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가 득점 기회를 많이 잡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토트넘의 빡빡한 10월 일정 모든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